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심사 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확성 원칙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됩니다. 심사의 척도로 사용되는 명확성 원칙은 행위 규범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통제 원칙입니다. 법이란 행위의 준칙입니다. 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지침인 것이죠. 이 행위 지침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자신의 법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행위 지침으로서의 법 규범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 그래서 수범자인 국민이 법을 보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국민은 자신의 법적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의 핵심 이념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예측 가능성은 행위 지침으로서 법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속성입니다. 국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의 확보라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만일 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자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행위 규범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때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자칫 법집행 당국이 자기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 심사의 잣대로 사용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준칙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해서 도대체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선언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경험적인 사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 유형을 포섭하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신의, 성실이라는 용어는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방적인 규정을 통상 일반 조항 혹은 불확정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범의 속성 때문에 누군가는 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체계하에서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이 법관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행위 준칙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 규범의 명확성은 모든 입법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대하면 할수록 명확성 요구의 수준이 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입법이나 조세입법의 영역에서 명확성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입법에서도 명확성 원칙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어떤 말이 금지되는지가 모호하면 아예 말을 꺼리게 되는, 즉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명확성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 선언을 한 것은 주로 위 세 입법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문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관련 조항들을 함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 문헌이 과연 수범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지침을 주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그 판단 기준은 법문헌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보다는 최종 법 해석자인 법관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만일 법관이나 혹은 헌법재판관의 해석에 의해서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해석자인 법관마다 문헌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 6인이 판단하기에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 위헌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성 여부를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법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위헌 판단을 쉽게 하지 않으려는 심사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자재의 관점이 묻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 선언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의 소위 미네르바 허위 통신제 사건에서 7인 위헌, 2인 합헌의 의견으로 명확성 원칙 위반을 선언하였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사처벌 조항인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허위의 통신 중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통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7인의 법정 의견은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구성 요건에서 공익이 무엇인지, 어떤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그 의미 내용을 법 전문가나 법 집행자의 해석에 의해서도 확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의 허위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를 수범자인 국민에게 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선언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소개합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 일치로 이 문헌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체면, 위신, 손상하는 행위의 문헌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헌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선례의 판단 기준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그리고 사회 일반의 여론, 검사의 언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에 의하여 이 문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행위규범의 명확성 원칙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